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전 NBA 프로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맨이 세 번째로 또다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만날 예정으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동향이 전해질지가 관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 하락과 더불어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마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주 항소법원이 LA에서 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류에 대한 완화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해도 보험과 등록증이 있으면 30일간의 압류를 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LA 국제공항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보안요원과 검색대 대신 산타클로스와 놀이공간을 마련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합의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엔 북한의 사형 제도를 우려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박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오늘 통과된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주목되는 내용이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고 처형이 자의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장성택 처형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과 맞물려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이 날조라고 반발했습니다. That is result of the political consideration. So my delegation believe that human rights cannot be imposed from the outside. 산하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시민적 권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지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에 추가 조치를 취할 때 중대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프로농구 선수 출신의 로드먼이 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평양 행위인데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도 만날 예정이어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동향이 전해질지 무엇보다 관심거리입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평양행 고려항공에 탑승하기 위해 어제 베이징 공항에 나타난 로드먼은 김정은도 만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익한 대화를 바란다면서도 장성택 처형 같은 민감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로드먼은 4박 5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한 선수들과 농구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년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을 전후해 추진 중인 미국 프로농구 NBA 은퇴 선수들과 북한 농구팀의 친선 경기를 위해서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잔인함이 농구 경기에 묻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로드먼은 앞서 두 차례의 방북 때처럼 자신은 외교관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로드먼의 이번 북한 방문 이벤트는 한 온라인 업체가 후원했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용당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의 최근 동향이 전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보기관들까지 그의 방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요즘 들어서 시들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차기 주자에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침묵해온 차기 선두주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내년 중에 출마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에선 예산안 타협을 주도한 라이언 하원 의원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국무장관을 마친 후 대선 출마 여부에 침묵해온 힐러리 클린턴이 대권 가도를 향한 자신의 의향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내년 중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I will look carefully at what I think I can do and make that decision, sometime next year. 미국 내 여러 여론조사에서 2016년 대선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조사되고 있는 클린턴은 말을 극도로 아껴왔습니다. 미국 언론 등은 너무 일찍 관심이 고조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대항마를 찾기에 골몰해온 공화당에서는 최근 라이언 하원 의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였음에도 목소리 큰 당내 일부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 타협을 이끌어낸 이후 오히려 인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So if Paul Ryan comes across as conservative in principle but able to get things done, that can make him more popular more broadly. 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등이 곡절을 겪은 후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차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차기 주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LA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무면허 운전 차량 압류에 대한 완화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가주항소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했을지라도 보험과 등록증이 있을 경우에 30일간의 압류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류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주 항소법원은 이른바 스페셜 오더 7, 즉 LA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보험과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30일 압류 처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의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항소법원까지 가게 된 이유는 지난 8월 LA 카운티 법원이 이 완화 조치가 주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일간의 압류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이 이를 항소한 것입니다. 시 검찰국 역시 무조건 압류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The Attorney General issued an opinion that looked at the relevant state statutes and said, given these state statutes, Special Order 7 is a lawful exercise of LAPD authority. 하지만 경찰 노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차량 압류 조치는 경찰의 임무 수행 사안이지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 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단 압류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됐을지라도 보험과 차량 등록증을 소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확인이 되셔야 되고 차주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차가 도로에서 운행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보험이 있으셔야 되고. 차량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30일간의 차량 압류 조치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무면허 운전을 옹호하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교통법규의 준수는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LA 국제공항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차가운 보안 요원 대신에 포근한 산타클로스가, 삼엄한 검색대 대신에 어린이 승객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마련되면서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활주로, 굉음과 함께 한 대의 헬리콥터가 등장합니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산타클로스. 이제는 산타도 썰매 대신 헬기를 타는 시대입니다. 공항 직원은 산타 요정으로, 폭탄 탐지견도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에게 인형을 선물하는 루돌프입니다.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어주는 산타 할아버지가 마냥 신기하고 재밌다는 표정입니다. 작별의 인사와 함께 떠날 때는 공항 소방차로, 산타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무지개 한아름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하루 이동객 2만 5천여 명, 탑승 수속과 보안 검색이 치열한 국제공항 청사에 바닷가 모래사장이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 긴 여행에 지칠 수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공항 측의 작은 배려입니다. If you are leaving on a flight from the international terminal, you're going to be on that airplane for a very long time. So we knew it was important to be able to have a way for kids to get out their creative energy before they have to sit on an airplane seat with a seatbelt on. Because all the different kind of
Airplanes are the kind that they have one, that one, and they were different.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 공항 측이 마련한 행사와 놀이터 등은 최근 새롭게 재단장을 마친 국제선 청사와 함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 향후 비행사나 관제사 등 아이들에게 공항 관련 직종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도 있다는 것이 공항 측의 설명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는 테러 위험 지역, 삼엄한 보안 검색과 최근 일어났던 총격 사건까지 더해 차갑고 어두운 장소로 인식되었던 공항이 동심을 통해 조금씩 밝은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산타클로스가 백인이 아니라고 믿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블릭 폴리시 폴에 따르면 산타가 백인이라고 믿는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36%가 산타는 백인이 아니라고 밝혔고 나머지 32%는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가 공립학교 교육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메릴랜드의 한 카운티에서 동해 병기 교육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청이 내년 초 채택을 위해 검토 중인 사회 교과서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 지도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표기돼 있습니다. 교과서로 채택해달라며 교육청에 제출된 30여 건 가운데 이처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교과서는 70%에 이릅니다. 동해 병기 운동을 펼치며 교과서 채택 심사위원으로까지 참여한 한인단체 대표는 동해 병기 교과서 채택을 자신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심사위원을 커뮤니티 대표로 우리 넣어줬다는 게 그게 참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얘기로 봐야죠. 메릴랜드 주에선 교육청이 교과서를 최종 확정하면 일선 학교는 해당 교과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교과서가 채택되면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그대로 사용됩니다. 또 오는 2015년에는 의회 차원에서 동해 병기를 법안으로 추진 중인 버지니아주를 비롯해 텍사스주 등 미 동남부 7개 주도 교과서를 새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인단체의 판단입니다. 동해 병기 교과서 채택 여부가 가시화되면서 이곳 한인사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2009년 이후에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형 집행 감소는 오심에 따른 사형 선고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비용 증가와 사형 집행에 쓰는 독극물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형정보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미국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39명인데 이는 지난해 43명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속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1원 1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